드라마 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신여진과 은총이가 만났네요. 이상하게도 신여진과 구하나가 만나게 되면 늘 유진이의 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백화점에서 신여진과 은총이 만나는데 구하나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신여진은 유전자 샘플이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정밀 검사를 받았었죠. 당연히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진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난 회차에서는 유진이 목숨을 잃게 된 스토리가 나왔었네요. 구하나가 궁금했던 게 그날 만난 사람이 누구였던가 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 아줌마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죠. 물론 유진이 뭔가 익숙한 집을 발견했고 그 집에서 나오는 어떤 아줌마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아줌마는 유진이한테 작년에 이사 왔다면서 전에 살던 분들 주소를 건네주겠다며 그날 만나기로 약속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바로 최명지입니다. 왜냐면 신여진은 유진이를 잃어버린 후에 이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하나가 윤세영 심부름으로 집을 다녀가던 날, 신여진은 벽난로 앞에 앉아있던 유진이 꿈을 꾸었었죠. 유진을 잃어버린 이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벽난로였지만 신여진은 유진이 거기 앞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면서 이제 다시 써야겠다고 벽난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집안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정확한 팩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사를 왔다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내일 다시 만나자고 돌려보낸 건 최명지가 집을 찾아온 유진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최명지는 약속 장소에 다른 사람을 보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던 것이고요. 유진이만 안 나타나면 자신의 딸 윤세영이 혜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게 뻔한 사실인데 갑자기 유진이 나타나면 자신의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윤세영은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인데요. 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이제까지 남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고마움은 꿈에도 없이 오히려 유진이를 없애버리기로 했으니 말이죠. 아마도 최명지가 하는 모양새로 봐서 자신이 유진이를 완벽하게 없앤 걸 모두 윤세영에게 다 말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윤세영은 이제까지 그 내용을 조금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윤세영은 표독스럽고 아주 못돼먹은 인간으로 나오지만 유진이에 관한 한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신이 바닷가 배에 유진이를 버리고 왔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될까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그 두 사람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구하나입니다. 구하나는 계모한테 쫓기다 윤성호의 승용차 옆에 숨어있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유진이와 윤세영 둘이 차에서 내려 배로 들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조금 후 윤세영이 바닷가에서 혼자 돌아 나오는 걸 보고 물었었죠. 친구는 어떻게 하고 혼자 나오냐고 말이죠. 오래된 일이지만 그날 사고가 난 날이라 모두들 기억이 선명할 텐데요. 최명지는 자신이 딸 윤세영이 신여진에게 팽당하게 되고 찬밥 신세가 될까봐 유진을 없애버렸지만 어쩔 수 없이 머지않아 곧 팽을 당하고 아주 얼음밥 신세가 되겠네요. 사실 그날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구하나가 아닌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바로 황진구입니다. 황진구는 어린 시절 심장병을 앓았었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수술비가 없는 상황에 신여진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뒤로 황진구는 유진을 잃은 신여진 주변에서 든든한 아들처럼 키워졌습니다. 그걸 인연으로 학비도 지원받고 회사 일을 도우며 지금까지 온 건데요. 황진구는 어린 시절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 찍는 걸 좋아했었죠. 그 당시 우연히 만나게 된 구하나가 예뻐서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주었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구하나가 양부모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부모가 하는 짓이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나가 양부모로부터 나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황진구는 우연히도 그날 바닷가에서 구하나가 도망가 숨는 것까지 다 사진으로 남겼던 건데요. 그때는 거기 등장하는 윤세영이나 유진이가 누군지를 몰랐죠. 단지 구하나를 따라가다 그 아이들도 함께 찍혔던 건데요. 물론 그 아이가 구하나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네요. 황진구는 윤세영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신혼집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옮기게 될 텐데요. 신혼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카메라와 그때 촬영해 놓았던 사진들이 모두 쏟아져 나오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황진구는 그 당시 구하나가 예쁜 데다 뭔가 재미있어 보여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구하나라는 것도 전혀 모르지만 사진에 함께 찍힌 윤세영이나 유진이도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하지만 신여진이나 윤성호는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날 입었던 옷, 그날 썼던 모자, 그날의 모든 상황을 1000만 번도 더 떠올렸을 테니까요. 아마도 머리에 그림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요. 가지 않겠다는 유진이를 위협하다시피 해서 배로 데려가던 장면이나 배에 타던 모습, 그리고 혼자만 나오던 윤세영의 불안한 모습까지 모두 사진에 찍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사진이 드러나게 되면서 윤세영의 그날 행적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윤세영은 온갖 거짓말을 또 가져다 붙이겠지만 그날 배에 유진이 있었다는 것만 솔직히 밝혔어도 유진이를 찾을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건 윤세영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되는데요. 그런 걸 알고도 신여진이 윤세영을 용서해주지는 않겠죠. 황진구 역시 그 사진을 통해 윤세영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한 그 사진 속의 주인공 구하나가 바로 자신 옆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텐데요. 둘의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윤세영은 구지석에게 다시 돌아가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윤세영은 자신을 바닥에 내팽개친 신여진에게 복수할 생각을 가질 텐데요. 구지석 역시 신여진을 노리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부분은 둘이 의기투합이 되겠지만 구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세영을 옆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복수를 하는 배후에는 거액의 자금을 대고 있는 윤성호가 있습니다. 윤성호는 지금 자신의 아내 신여진이 세워놓은 혜성을 무너뜨리려고 구지석 뒤를 봐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윤성호가 자신의 딸 유진을 잃게 만든 윤세영을 용서할 리 없겠죠. 윤세영과 최명지를 다시는 인간 취급하지 않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유진이지만 소중하게 남기고 간 엄청난 보물, 은총이의 등장인데요. 은총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하나가 키우고 있습니다. 신여진이 조금만 눈치를 차리게 된다면 바로 혈족 증명 검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사실 은총이 혈족 관계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외할머니 신여진뿐 아니라 외할아버지 윤성호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구조상 외할머니만의 유전자로는 외손자와의 혈족 관계 증명이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윤성호까지 함께 검사를 하게 되면 손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하죠. 좀 세밀히 말하자면 유진이 신여진과 윤성호의 딸이기 때문에 여성 염색체 XX인자 중 하나는 엄마로부터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루어진 건데요. 유진이 아들 은총이가 가진 남성 염색체 XY인자 중에 X인자는 엄마 유진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X인자는 신여진이나 혹은 윤성호로부터 유진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신여진과 윤성호 두 사람의 검사만 되면 은총이 신여진과 윤성호의 외손자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당장 신여진과의 관계만으로 은총이가 손자라는 걸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윤성호가 없는 상황에 은총이 신여진의 손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신여진은 구하나를 이모라고 부르는 은총이가 뭔가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피가 땡긴다는 옛말처럼 신여진은 은총이를 자주 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구하나가 은총이를 데리고 다시 신여진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그 집에 벽난로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의심을 가지게 되겠네요. 하지만 1년 전 이사를 왔다는 둥하는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신여진이 자신의 손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윤성우와 신여진이 함께 은총이와 혈족 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신여진이 기업 사냥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단 망하는 일로 사업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사업이 망하게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신여진은 유진을 잃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다 결국 구지석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만들었었죠. 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딸 유진이를 찾게 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를 인위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얼마 전 구지석 본부장 취임식에 난동을 부린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준 일인데요. 이게 변화라면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여진이 계속 기업 사냥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면 신여진은 악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자신이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게 된다면 신여진을 통해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마음의 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지석이 바로 그 고통받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니까요. 신여진이 변화되어야 은총이 할머니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과정에 이제 황진구는 구하나가 누군지 알게 되었죠. 윤세영과의 결혼은 이미 파기가 되었으니 이제 구하나를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될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로맨스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